안녕하세요. 혼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38강,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프린트는 계속 4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126에서 12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네, 고려는 원나라와의 기나긴 대몽항쟁 끝에 여러분들 결국 국가와 독립, 그 고려라는 국가와 왕조의 유지는 보장받았지만 그 독립을 유지하는 대가로 원나라의 뭐가 되었죠? 사위가 되면서 원에게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었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원의 간섭이 시작되고, 이런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고려에 어떤 변화가 나왔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실의 용어, 고려의 전통적인 관제, 이런 게 이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격화되면서 자주성이 훼손됐고요. 정치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다가, 임시기구였다가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 기구로 바뀐 정동행성. 그리고 이런 원간섭기 때 어떤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하죠? 친일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친원파, 같은 민족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원나라에게 딸랑딸랑거리는 친원파 권문회족이 성장합니다. 이 권문회족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나라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은 천민과 노비도 지배층이 됐던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출신 성분으로 뭉쳤지만 공통점은 친원파였다. 그리고 얘들은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뭘로 관직 진출하죠? 과거가 아니라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고, 최씨 정권이 만들어 놓은 뭐를 재활용해? 정방을 재활용해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가장 큰 문제는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대농장을 만들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땅의 농사를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농사 짓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했죠. 그죠? 이런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대농장으로 인해서 세금이 안 거치고 멀쩡한 백성이 노비가 되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백성의 삶이 악화되고, 또 원나라가 우리한테 뭘 가져가요? 많은 특산물을 가져갔지만 특히 그 특산물 가져가는 걸 공물이라고 했죠. 특히 뭐가 심했지? 매를 잡아가는 것 때문에 매 사냥을 위해서 응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뭐도 가져가요? 여자들도 엄청 많이 데려가서 공녀, 이런 이제 원나라, 고려 여자들이 원나라에 잡혀가는 걸 공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녀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혼 풍습이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6, 7살 때 결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제 원나라 잡혀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권문회족 같은, 원나라에 잘 보이는 친원파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 고려 사회에 몽골 풍습, 변발, 호복, 이런 그 원나라,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는 몽골풍이 들어오기도 했고, 영토도 많이 빼앗겼죠. 천령, 이북을 빼앗기고, 이제 원나라 입장에서 우리 고려의 천령, 이북을 빼앗아 간 다음에 뭘 설치했죠? 쌍성 총관부. 서경을 빼앗아 간 다음에는 동령부를 설치하고, 제주도를 빼앗아 간 다음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했죠. 제주도는 왜 뺏어갔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아는데, 몽골은 유목민족이잖아. 뭐가 필요하죠? 굉장히 튼튼하고 질 좋은 말이 필요해. 한반도에서 말을 가장 키우기 좋은 곳이 제주도였거든?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말목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 뭐가 유명해요? 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몽골 애들이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게, 여러분, 그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를 많이 잡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에 여러분 되게 슬픈 게, 우리나라에는 우리 전통 매를 조련하는 기술이 이미 끊겨서 없어요. 근데 우리 고려 전통의 그 매를 사육하는 기술이 몽골에 남아있다? 몽골이 우리한테 뺏어간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몽골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그 동령부, 서경의 동령부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는 돌려받았지만 마지막까지 돌려받지 못한 곳이 어디? 천령, 이북 땅, 쌍성 총관부였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려가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래,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런 원나라의 간섭을 어떻게 한다? 끊어내야 한다. 당당한 자주국가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린 왕이 바로 공민왕이에요. 고려의 왕은 여러분 총 4명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그 고려 초기에 배웠던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공민왕 이렇게 4명의 왕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고려시대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 이 4명의 왕이야. 그만큼 공민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공민왕은 그런 원의 간섭을 끊어버리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려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했던 위대한 개혁 군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쌤 그럼 공민왕 이전의 왕들은 뭐 했어요? 공민왕 이전의 왕들은 이런 원나라의 이런 부조리한 간섭을 끊어버릴 생각을 안 했나요? 그들은 다 바보 빠가살인가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전의 왕들, 충땡왕이라 불린다고 그랬죠. 원나라에서 치욕적으로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뭐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했죠. 그 충땡왕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노력했어요.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려야 하겠다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공민왕은 성공한 이유가 공민왕은 나름 성공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무식하고 공민왕이 똑똑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공민왕이라고 하는 개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요. 그 역사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구려 기억나세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였죠? 그쵸. 만주월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었죠. 이 중에서 특히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중국 애들 막 때려 부셨잖아. 이건 왜 가능했을까? 그래 광개토왕 개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전술의 천재이기도 하지만 당시 중국이 5호 16국 굉장히 16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의 정복 산업이 가능했죠. 그죠? 광개토대왕이 아마 그 수나라 당나라 통일왕조에 살았으면은 그렇게 엉뚱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 공민왕 때 와서 고려의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민왕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굉장히 똑똑해서도 있지만 이 공민왕이 왕이 됐을 때의 시대가 공민왕의 개혁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그 개인과 시대를 함께 봐야 돼. 뭐 그 전에 왕들은 다 빠가살이고 공민왕만 똑똑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공민왕은 그런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낼 수 있었느냐? 그 막강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그 무서운 대제국 몽골의 원나라가 이때부터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생각해봐. 중국 본토, 그 중국 애들 입장에서 이 원나라, 이 몽골이 만든 원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죠? 이민족 오랑캐잖아. 그치? 얘들은 중국 전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몽골족이잖아. 얘들이 지금 그 중국 전통 민족을 찍어 누르고 원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애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전에 원나라가 워낙 힘이 세니까 이러고 불만 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원나라가 맛이 가거든요. 슬슬 막판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통 민족들이 오랑캐를 몰아내고 우리 중국 전통 왕조로 회복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중국 전통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중국 전통 민족을 한족이라 불러요. 한족이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라 그래서 얘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명나라야. 이런 겁니다. 잠깐만. 자, 잠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고려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 여기 원래 중국은 원나라가 지배했잖아. 이 원나라가 맛이 가면서 이 원나라를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이 남부지방에서 중국 전통 한족이 만든 명나라가 딱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원나라랑 명나라가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맛이 가는 원나라가 이제 패배하고 이 명나라가 이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이렇게 원나라랑 명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명 교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지배자가 원나라에서 한족이 만든 명나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가 완전 맛이 가고 힘이 약해지고 막 명나라에다 쥐어 터지고 막 정신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고려에 간섭할 만한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 앞마당이 털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공민왕도 개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홍건적과 왜구들이 침입을 해옵니다. 고려로. 홍건적은 붉은 홍, 두건 머리에 그 두르는 띠 있죠. 그 두건이라 그래. 붉은 머리띠를 한 도적이라 그래서 이 원명교체기 때 중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얘들아. 중국에서 날뛰던 도적대 이름이에요. 머리에 붉은 띠를 띈 도적단인데 이 붉은 머리띠 도적단이 고려로 이 원명교체기의 혼란기를 틈타서 고려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당시에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일본도 남북조 시대라 그래가지고 일본은 남과 북으로 쪼개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혼란을 틈타서 일본에서도 도적대들이 날뛰는데 일본 도적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왜구라 그러죠. 왜구, 왜놈들. 그 왜구들이
고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아시아 전체가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거야. 도적대들은 날뛰고 원나라 명나라가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내용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공민왕입니다. 어떤 개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고려의 문제점이 뭐죠? 그죠? 우리 지금 고려가 당당한 자주국가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속국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어? 그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거의 원나라의 속국, 식민지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고려의 이 자주성을 회복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개혁의 근본적인 내용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고려에 뭘 회복하자? 자주성을 회복하자. 자, 근데 이렇게 원나라를 몰아내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누구의 힘이 강해야 될까? 그렇죠. 왕의 힘이 강해서 이 왕이 국가를 딱 바로 세운 다음에 원나라를 몰아내야 되는데, 지금 고려에서 왕의 힘이 강한가요? 지난 시간에 봤어요.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야? 권문세조. 얘들이 원나라의 백을 믿고서 얼마나 깽판을 쳤니?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 또 뭐? 왕이 행사해야 되는 관리 임명권도 지들이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그대로 빼앗아가고, 대농장을 통해서 국가에 돌아가야 되는 세금도 안 내버리고 멀쩡한 병원을 노비로 만들고, 이렇게 이 권문세족이 날뛰다 보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잖아. 그지? 또 그 고려의 왕이라고 봤자 원나라의 사위여가지고 맨날 원나라 황제들 치이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반원자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 해야 돼? 그쵸. 왕권을 튼튼하게 바로 세워야 돼.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굴 몰아내야 될까? 원나라에 빌붙으면서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반원자주와 왕권 강화, 이게 이제 이 개혁의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배경 공부했고요. 이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내용은 뭐가 된다? 원나라를 몰아내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원자주랑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공민왕은 참 인생이 드라마틱해요. 공민왕도 똑같아. 다른 왕대랑 똑같았어. 어린 왕자 시절부터 원나라에 이제 유학 가서 원나라식으로 공부하고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서 돌아왔어. 근데 이 공민왕이 이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었어요. 원래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강제로 결혼한 거잖아. 그래서 보통 고려의 왕은 이 원나라 공주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공민왕이 몽골 그 원나라에 가서 결혼했던 이 원나라의 공주가 노국 대장 공주라는 여잔데, 정말 둘이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노국대장 공주도 나는 비록 원나라의 공주지만 당신과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고려의 왕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고려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공민왕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가장 든든한 개혁 파트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공민왕이 돌아온 다음에 딱 왕위 즉위식 때, 원래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였잖아. 그래서 항상 황제 즉위식, 고려 왕의 즉위식을 할 때도 고려의 왕인데도 고려의 옷이 아니라 원나라 그 변발, 원나라 헤어스타일이라고 원나라 옷을 입고 그 즉위식을 가졌어. 근데 공민왕은 딱 왕이 즉위식에 그 변발을 하지 않고 고려의 전통적인 뭐 헤어스타일이라고 고려의 전통적인 딱 옷을 입고 왕이 즉위식에 딱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신하들, 권문세족들이 당황할 거 아니야. 왕이 고려의 전통적인 옷을 딱 입고 나오니까 당황하는 권문세족들을 향해서 나는 고려의 왕이다. 나는 원나라의 사위가 아니라 고려의 황제다. 고려의 왕이다. 라고 딱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 즉위식에서 공민왕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개혁을 실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일단 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죠? 그죠? 고려의 지배층, 원나라에 빌붙어서 고려 백성들과 왕을 방해하고 있는 권문세족이죠. 당연히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당연히 개혁을 위해서는 이 권문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약화시켰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그 고려에서 원나라로 끌려간 공녀들 중에 인생역전을 한 여자가 있다고 했죠. 원나라에 끌려간 고려 여자 중에서 원나라 황제의 아내, 황후까지 올라가는 여자, 기황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만 들어보면, 야, 이 고려 여자가 국뽕에 취한다. 야, 이 고려 여자가 원나라 황후가 되었다. 이제 당연히 고려 출신이니까 우리 고려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생각하는데, 기황후는 여러분 인성 쓰레기, 인성에 문제 있는 여자였어.
딱 황후가 되자마자 내 가족, 고려에 머물러 있는 내 가족들이 내가 그래도 이 원나라 제국의 황후인데 고려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원나라 황후의 가족들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라. 이렇게 딱 고려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려에 남아있는 이 기황후의 친척들도 내 누나가, 내 딸이, 내 언니가, 내 조카 딸이, 내 딸이 원나라 황후야 이러면서 이제 고려의 지배층이 되고서 고려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기철이었거든요. 그 기황후의 오빠, 같은 기씨예요. 그리고 이 기철을 중심으로 건문회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고려에 엄청난 폐악거리를 저지르는데 그 기철의 팔을 쓸어버립니다. 공민왕이 죽여버려요. 기철과 그 일당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건문회족들이 저번에 말했죠.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백성들 땅을 빼앗아가지고 엄청난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 농사 짓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멀쩡한 백성들이 노비가 되니까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가 안 거쳐? 세금이 안 거치고 국가 재정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약화됐잖아. 이게 왕권 약화라 국가 약화로 이어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건문회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땅과 노비를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봐봐, 공민왕이 여러분들 지금 이 기철일파 같은 건문회족들을 죽이고 있는데 당연히 건문회족들이 누구를 원망할까? 공민왕을 원망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황에서 만약 공민왕이 건문회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노비까지 빼앗아 가버린다? 그럼 건문회족들도 이씨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왕을 죽이고 씨 엎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공민왕은 자신을 대신할 아바타, 탱커를 만듭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탱커를 고용을 하는데 그 탱커가 바로 누구냐?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굉장히 그 한미한 출신의 승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천안 출신을 골랐느냐? 천안 출신이니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야. 뭐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돈을 등용해서 이 신돈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을 대역해서 대신하여 개혁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개혁이 진행되느냐?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적었죠. 이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담당자로 공민왕의 아바타, 공민왕의 탱커인 신돈이 임명이 돼요. 그러면 이 전민변정도감은 뭐 하는 기구였느냐? 일단 뜻풀이부터 해볼게요. 이 전은 바로 땅을 말합니다. 땅과 민, 백성. 땅과 백성을 돌린다. 어떻게? 올바르게. 그러니까 땅과 백성을 올바르게 돌리는 도감, 기구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 건문세족이 고려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떤 게 있죠? 네, 원나라에 딸랑딸랑 원나라에 빌붙으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뽑아먹고 왕권을 위협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정방도 있지만 얘들이 뭘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대농장. 근데 그 대농장을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멀쩡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멀쩡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독차지한 거잖아. 그지?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멀쩡한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만들어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게 하잖아.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 건문회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그런 땅과 사람들을 올바르게 돌리는 기구라는 거야. 딱 봐도 건문회족들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기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문회족에게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구야. 그러니까 신돈을 대신 여기 책임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신돈은 그걸 몰랐나요? 알았어. 공민왕이 이제 신돈한테 나를 대신해서 이런 기구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신돈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니까 조건을 딱 내겁니다. 공민왕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도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해서 공민왕이 약속을 해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해서 둘이 딱 결탁해가지고 신돈은 공민왕을 위해 목숨 걸고 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방금 말했죠? 어떤 기구? 이 건문세족이 대농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약탈한
약탈한 토지와 그리고 멀쩡한 그 토지랑 노비들을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권문세족의 대농장 확장 과정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랑 노비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원래 자유민이었다가 이 권문세족의 그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유민들, 양민을 원래 신분으로 해방시켜주는 기구예요. 이게 전민변정도감이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민당 개혁정책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전민변정도감이 이렇게 권문세족이 그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랑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원래 신분인 양민으로 해방을 시켜준다면 어떤 변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당연히 누구의 힘은 굉장히 약해질까요? 네,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기반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 권문세족들이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던 땅, 그 어마어마한 대농장은 뭘 안 냈죠? 세금을 안 냈잖아. 근데 그 땅을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국가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생길까? 그치? 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땅은 이제 국가에 뭘 낼까요? 다시 세금을 내겠죠. 거기다가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주면 이 자유민도 국가에 뭘 내? 세금을 내. 그 전과 비교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게 됩니다. 엄청 증가하게 되는 거야. 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와 자유민인 양민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왕권은 어떻게 될까?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권문세족이 약해지는 만큼 왕권은 강해지겠죠. 왜냐면 이 늘어난 국가 재정 자체가 왕의 돈이잖아. 그지? 거기다가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민생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억울하게 빼앗긴 땅도 돌려받고 신분도 회복하니까. 그지? 이게 여러분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우리 기억납니까? 호족들이 불법으로 데리고 있던 노비를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유민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정책. 뭐 기억나요? 광종의 노비항권법 있죠? 이게 딱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한 거냐? 노비항권법. 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비를 원래 신분으로 해방시켜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는 자유민이 늘어나서 걷어들이는 세금, 국가 재정이 늘어났던 그 노비항권법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더 나아가면 고구려에 있었던 빈민구제책 진대법이랑 도 비슷한 거야. 기억나요? 진대법.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을에 이제 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아서 백성들이 귀족들에게 그 고액의 이자를, 그러니까 고리대를 받지 않아서 노비가 되는 거를 막는, 멀쩡한 백성들이 귀족들에 의해서 노비가 되는 걸 막고 양민을 확보해서 세금을 늘렸던 고구려의 진대법 있죠, 을파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이게 보면 역사라는 하나의 법칙이야. 항상 왕은 뭘 줄이고 뭘 늘리고 싶어요. 그죠? 노비를 줄이고 세금을 내는 자유민, 양민을 늘리고 싶어하고, 귀족 같은 지배층, 호족 귀족 같은 지배층은 언제나 개인의 소유인 노비를 늘리고 싶어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서로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싸움인 거야. 아무튼 자,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족의 정치적 기반도 약화시켜야죠. 권문세족은 여러분 이거 지금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 거야. 그 경제가 약해졌어. 권문세족의 정치적 기반은 뭐가 있었죠? 권문세족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정치에 진출했어? 음서와 정방이었죠. 그죠? 정방을 통해서 관리. 원래 여러분 관리를 임명하는 건 누구의 권한이야? 왕의 권한이거든? 그걸 지금 얘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 정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없애야죠. 여러분 인사권이라는 게 왕의 인사권이 없어. 봐.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봐요? 왕에게 충성해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 권문세족에게 잘 보여야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그 누가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민왕은 인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을
폐지하게 돼요. 이제 권문세족이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사권을 약화시킨 거야. 이제 관리는 누가 임명해? 왕에게 임명해. 그럼 신하들이 이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고려에서 관리가 되는 방법이 음서만 있는 건 아니었죠. 또 뭐도 있죠?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과거제가 있었죠. 공민왕은 당연히 뭘 이용할까? 그래, 과거제. 이 과거제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도를 이제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 과거제도를 개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이라는 건 바꾼다는 거죠. 그 전에 과거제는 문제가 많았어. 원래 과거제가 어떤 원칙이 뭐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봐서 고득점 맞으면 그 고득점자를 뽑아주는 게 과거제도잖아. 근데 그 당시 과거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 최종 면접,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렇잖아. 뭐 1차 지필고사 보고 뭐 이제 2차로 면접 보고 뽑잖아요. 당시도 그랬어요. 일단 지필고사를 보고 시험 보고 그 시험 성적 좋은 애들을 최종 면접을 봐가지고 뽑거든요. 근데 그 최종 면접을 권문세족들이 그동안 면접관에 대해서 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권문세족에게 잘 보이려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공민왕이 왜 최종 면접을 니네가 봐? 국가의 관리는 내가 뽑을 거야. 이제부터 과거 시험 최종 면접을 누가 감독관을 한다? 내가 감독관하겠다. 내가 면접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이 과거 시험의 면접을 주관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이 과거 시험의 감독관이 되는 거야. 면접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면접 보는 이 수험생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 그죠?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왕이 뭐, 자, 이 나라에게 누구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여러분 당연히 저를 뽑아주신다면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왕이 딱 그래서 최종 면접 합격시켰어. 여러분이 막 그 두근거리는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이래. 당연히 누구에게 고마움을 가질까요? 여러분을 최종 합격시켜준 임금님께, 왕에게 고마움을 가지겠죠. 저를 뽑아주신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이를 통해서 왕은 능력 있는 관리들 중에서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에게 충성을 다할 만한 사람들을 직접 골라서 자기의 측근으로 삼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뽑힌 관리들도 당연히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능력 있고 똑똑한 관리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능력 있는 관리를 길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학교,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왕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똑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학교를 키우는데 그게 바로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은 원래부터 있어서 고려시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성균관의 규모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이 성균관은 뭘 가르치는 곳이냐? 방금 말했지.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가 필요한 거지. 그지? 왕에게 충성하라는 걸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무엇이냐? 그 바로 유교예요. 충성을 가르치는 학문. 그래서 여기서 성균관에서는 바로 이 유교를 교육을 하는데 이 유교의 당시 이 유교를 뭐라 불렀냐면 성리학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헷갈려하던데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알 거야.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은 교파가 있죠. 막 장로교, 감리교 막 여러 개 있고 불교 안에도 뭐 조계종, 뭐 천태종 되게 많은 갈래가 있거든. 종교 그 하나의 종교 안에 되게 많은 분파가 있잖아. 유교도 이 유교 안에 뭐 양명학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냐? 뒤에서 공부하기 전에 간단히 말해주면 성리학은 도덕 교과서야.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 잘잘못과 옳고 그름, 도덕과 명분을 철저하게 따지는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도덕적인 학문입니다. 아무튼 이걸 왜 강조했냐. 이 성리학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인재들이 누구를 깔 수 있는 거야? 권문세족. 니들이 지금 고려인으로서 원나라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짓거리라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다, 옳지 못한 행동이다, 옳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상대방을 깔 수 있잖아. 이 고려사회의 문제점을 파고들 수 있는 학문이니까 성리학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러면 잠깐만. 공민왕이 지금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권문세족의 정치적인 힘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죠. 권문세족이 아니라 왕에게 이 공민왕,
본인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해서 권문세족의 인사권을 약화시키고 과거 제도를 개혁해서 자기가 직접 면접관이 되어서 인재를 뽑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겠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꾸준히 길러내기 위해서 성균관을 키우고 여기서 뭘 가르쳐? 성리학을 가르쳐.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새로운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공민왕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공민왕은 왜 똑똑하냐면 혼자서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야. 자기 혼자서는 권문세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탱커로 신진을 고용했고 이 권문세족을 맞서 싸울 만한 본인의 측근 세력, 새로운 본인을 떠받들어주는 새로운 개혁 세력을 이렇게 길러낸 거야. 이게 바로 뭐고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과거제 성균관 유학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새로운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예요. 얘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이런 거예요. 성균관에서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왕에게 선발된 인재들이야. 당연히 얘들은 누구를 싫어하고 성리학적인 명분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권문세족을 싫어하고 본인을 뽑아준 왕에게 충성을 하면서 이 고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애들이겠죠. 애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재들이에요. 딱 봐도 권문세족이랑 완전 반대죠, 여러분들. 자, 얘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저번에 배웠어요. 지방 향리 애들 있잖아. 지방에 있던 향리들. 그 향리들이 지방에서 이제 이런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향리들이 신진사대부가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권문 봐봐. 지금 봐봐. 공민왕의 클립이죠.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힘 약화시켰어. 정치적인 힘 약화시켰어. 본인을 따르는 측근 세력들 양성했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혁의 시동을 걸어갑니다. 이제 원나라랑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 정리가 끝났잖아, 어느 정도. 이제 원나라랑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가 뭐였죠?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였다가 일본 정벌에 실패한 이후에도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남아있던 정동행성 있죠. 이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려 사회에 여러분들 만연해 있던 게 어떤 풍습이야? 고려의 전통적인 풍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 사람들마다 원나라 따라하는 몽골풍이 유행했죠. 원나라 머리 스타일, 원나라 옷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우리는 고려인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몽골의 풍습을 따라가느냐? 몽골 풍습 이지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다. 라고 몽골 풍습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변발, 오랑캐 컷 금지, 호복, 오랑캐 옷 입는 스타일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해라? 고려 풍습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 고려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주성을 기르자. 그리고 원나라의 사위라는 이유로 우리 고려 왕실에서 쓰는 용어랑 그 고려의 전통적인 관제가 많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됐다 그랬죠?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된 우리 고려의 전통적인 왕실 용어랑 우리 고려의 전통적인 왕실 용어 관제를 어떻게 다시 복구합니다. 다시 왕을 전하가 아니라 폐하, 왕자를 세자가 아니라 태자, 그리고 중서문화성 이런 식으로 우리 고려의 전통적인 그런 용어들도 부활을 시켜요. 자주성을 굉장히 기른 거죠. 이게 다 고려의 자주성을 기르기 위한 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빈칸에 쓰세요. 전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원나라가 이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는 거. 원나라가 우리에게서 땅도 뺏어갔죠. 그 빼앗아간 땅. 그 중에서도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있었는데 그 서경이랑 제주도는 금방 돌려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은 땅이 있다 그랬죠. 거기 지도에도 나오죠. 천령 이북 땅, 쌍성 총관부.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힘으로 군대를 보내요.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합니다. 자, 영토를 회복한 거죠. 이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고려의 땅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 공민왕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특히 기처를 죽일 때부터 원나라는 계속 말을 막 했어. 원나라가 고려한테 야 이씨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니네 무섭지도 않느냐 이러고, 특히 그 원나라의 그 황후였던 기황후가 우리 오빠를 죽여 이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미 그때 원나라는 많이 쇠락해 가던 과정이어가지고 결국 이 천령 이북을 고려가 회복할 때도 원나라는 큰 이제 간섭을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성계라는 사람 아시죠?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나라, 고려를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 있죠. 그 이성계네 집안이 이때 등장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성계의 집안은 검문회족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 원래 이제 이 쌍성총관부 지역에 보면 이게 함경도 지방이잖아요. 얘들아, 이쪽 함경도, 함은 이쪽 함경도 지방인데, 여기를 다스리는 그 호족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 이성계네 집안, 이성계네 조상님들이. 근데 이성계 조상님들이 이 고려가 원나라, 이제 고려가 힘이 약해지고 원강국기가 시작되니까 이 쌍성총관부를 원나라에 갖다 바친 거야. 그리고 원나라가 아이고 착하다 이래가지고 이성계네 집안을 이 쌍성총관부를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어차피 고려인이지만 사실 고려를 배신한 거죠.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이제 이성계네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야 이제 다시 원나라가 약해지고 고려가 떠오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려 공민왕이 여기를 이제 차지할 생각을 하는 걸 보고서 딱 밀약을 맺어요. 공민왕한테 전하, 다시 고려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호응할 테니까 여기를 다시 쳐들어오시면 저희가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공민왕 입장에서는 되게 밉지만 여기를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이성계네 집안이 호응해주면 금방 차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민왕이 콜,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 고려의 품으로 받아주마. 이래서 이제 공민왕의 군대가 쌍성총관부를 쳐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이제 이성계네 할아버지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을 해. 그래가지고 이 쌍성총관부를 굉장히 공민왕이 쉽게 차지하고 이성계네 집안은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이성계네 집안이 고려로 돌아오고 이성계가 고려 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이렇게 공민왕이 봐왔다 그래도 고려의 주류 입장에서 보면은 이성계네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원나라의 빌부터 돌아온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 아무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도에 표시된 이 땅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와, 선생님 공민왕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민왕이 여러분들 이런 원간섭기를 끊어버리는 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 누구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왜? 중국 전통민족이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원명교책이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국 도적대 홍건적, 일본 도적,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 틈을 타서 원나라의 간섭을 끊어버려야겠다 합니다.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개혁의 내용은 당연히 원나라를 반대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키우자. 이를 위해서는 약해지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럼 반원자주랑 왕권 강화 위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누굴 몰아내야 돼? 권문세족을 몰아내야 돼. 원문세족, 정치적인 특권과 경제적인 특권이 있었죠. 일단 뭐부터 잘라내? 적의 돈줄부터 잘라냅니다.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토지랑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회복하는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죠. 이 전민변정도감의 담당자는 신돈이었어요. 다 비슷한 개혁, 노비강건법.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국가는 세금을 내는 토지랑 양민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늘고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국가 재정 안정,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개혁이었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권문세족을 이길 수 없다.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개혁 세력, 권문세족과 싸울 만한 새로운 개혁 세력이 필요하다. 그 개혁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하고 과거 제도를 개혁해서 왕이 직접 감독관이 되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능력 있고 똑똑한 인재들,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그런 인재를 계속 길러내기 위해서 성균관이라는 학교에서 성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성장한 세력이 뭐야? 열심히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봐서 왕에게 선발된 개혁 세력, 권문세족을 반대하는 새로운 개혁 세력,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고, 이렇게 모은 힘으로 정동행성 없애고 몽골 풍습 변발호복 금지시키고 고려의 전통적인 풍습과 자주성을 회복하고 빼앗긴 땅도 되찾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스토리 연결해 봐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와 공민왕 개혁 성공, 고려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 빨리 정리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배경 내용, 여러분은 그 표 아래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결과. 와, 고려 부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할게요.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합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잘 나갔잖아.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왜 실패하느냐? 일단 여전히 여러분들 권문세족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 권문세족이 원간섭기 때, 원간섭기가 여러분 공민왕 전에 왕이 4명이 있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거의 원간섭기만 100년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 100년 동안 쌓아온 힘이야. 이게 공민왕의 개혁 몇 번으로 무너질 만큼 약한 애들이 아니야. 얘들은 거의 100년 동안 쌓아놓은 그 돈과 힘이 있단 말이야. 여전히 얘들은 공민왕의 원투펀치를 맞긴 했지만 여전히 힘이 막강해. 그리고 그에 반해 공민왕을 도와줄 이 개혁 추진 세력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거잖아. 이제 막 응애응애 태어난 거잖아. 아직 이 개혁 추진 세력은 힘이 굉장히 어때요? 약합니다. 신진 4대부랑 신돈의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민왕의 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 시대적인 상황, 원명 교체기.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도 시대적인 상황이야. 중국이 혼란해지면서 중국 도적대인 홍건적이 고르로 쳐들어오고, 일본이 혼란하면서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외적이 위아래에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공민왕이 뭔가 개혁을 하려면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개혁이 진행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결정적으로 공민왕은 그래서 의지의 사나이였거든. 마지막까지 개혁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근데 공민왕이 번아웃 돼버려. 모든 걸 다 놔버립니다. 왜? 공민왕의 아내. 내가 그 공민왕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했죠. 노국대장 공주. 노국대장 공주가 공민왕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그 공민왕에게 기철일 땅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권문세족들이 얘들아 공민왕을 가만 놔두려고 안 했어. 몇 번을 안 팔아라고 그러거든. 근데 노국대장 공주가 원나라 황제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객이 왕의 침실까지 딱 쳐들어왔어요. 권문세족이 보낸 자객들이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공민왕의 앞을 누가 딱 가로막느냐? 이 노국대장 공주 가로막아. 난 원나라 황제의 딸이다. 너희가 내 남편을 죽이려면 황제의 딸이 나부터 죽여봐라. 그럼 내 몸 근데 알지? 내 몸에 손대는 순간 니들은 다 우리 아빠한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권문세족의 권력 기반은 원나라에 있잖아. 근데 이 권문세족이 과연 원나라 황제의 딸에 손을 낼 수 있을까? 그럼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객들이 와가지고 어쩌지? 황제의 딸을 죽일 수 없는데 이러는 사이에 공민왕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민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공민왕이 완전 맛이 가요. 아내를 잃었다는 게 상실감에. 그때부터 완전 모든 걸 놔버리거든. 그러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 공민왕이 약간 정신적인 그런 이상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돈을 죽여버려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전하께서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는데 신돈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신돈도 실은 여러분들 원래 굉장히 천한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얘도 권력을 잡으면서 맛이 가. 막 교만해지거든? 사람들이 얘들아 봐. 이 전민면정도감을 통해서 이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사람들을 양민을 회복시켜주는 건 결국 신돈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민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신돈을 찬양한 거예요. 고려 백성들이. 신돈이 하늘에 내린 막 신이다 이래가지고. 신돈도 교만해지고 공민왕도 아내를 잃은 상실감 이후부터는 성격이 예민해지면서 이 새끼가 혹시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해서 결국에 약속을 어기고 신돈을 죽여버립니다. 탱커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내도 없어, 탱커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해줄 세력이 없는 거야. 아직 신진사대부는 힘이 약하고. 그래서 결국 권문세족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권문세족이 보낸 자객이라기보다는 자기 호위병한테 죽었어요. 공민왕 호위병. 근데 그 호위병을 꼬드겨서 공민왕을 죽이게 한 게 권문세족들이야. 이제 아무튼 신돈과 공민왕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만 의라고 하면 비록 공민왕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다만 공민왕은 뭘 했느냐? 고려사회를 바꿀 개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은 힘이 약했던 신진사대부들.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새로운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되고 이 신진사대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권문표적으로 몰아내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늘 말하죠. 현실에서의 패배자가 역사에서의 패배자는 아니라고요. 현실에서의 공민왕과 신도는 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역사에서는 고려를 바꾸는 개혁자로서 남아있죠.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자, 여러분 공민왕의 개혁 배경, 내용, 결과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뒤에도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탐구자료 실어놨으니까 탐구자료 꼭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